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근처 국밥집에 들렀을 때 옆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친구분들과 곱창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또래였고 대화 속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뭐든 먹지 말래? 곱창도 안 되고 달걀 노른자도 안 된대. 아이고, 그럼 뭘 먹고 살라고? 웃으며 나눈 그 말이 저에겐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드시고 있던 그 식사가 지난달 제 진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좋은 줄 알고 먹고 있는 음식 때문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피가 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나중에 한번 쓰러지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약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신이 식탁 위에서 꼭 내려놓아야 할 음식 3가지, 그 이유와 함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앞으로 1년 후, 5년 후 당신이 건강하게 걷고 말하고 웃을 수 있을지의 갈림길이 바로 오늘의 식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40년을 진료했고 지금 73살입니다. 젊을 땐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소주에 곱창, 삼겹살, 달걀 노른자 듬뿍. 그땐 몰랐습니다. 먹는 게 피를 어떻게 바꾸고 피가 심장을 어떻게 멈추게 만드는지. 곱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3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인 하루 권장량을 딱 한 접시로 넘겨버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곱창은 한 번에 200g, 300g은 기본으로 드시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곱창은 포화지방이 매우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이게 혈관 벽에 달라붙어 점점 피의 통로를 좁게 만들고 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이 끼듯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 기름때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곱창을 구워 먹는 과정에서 고온에 의해 트랜스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대부분 곱창엔 소주 한 잔이 곁들여지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을 촉진시키고 곱창의 지방과 만나면 혈관에는 이중 타격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9세 박봉길 어르신도 이런 식으로 곱창을 드시다 3개월 만에 수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20에서 295, LDL 나쁜 콜레스테롤 145에서 210, 중성지방 160에서 280.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속은 이미 살얼음 위였습니다. 곱창을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젠 곱창은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요? 하실 수도 있죠. 제가 늘 추천하는 건 어머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은 공여세계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치부책에 다 적어 놓을게요. 등푸른 생선, 두부, 닭가슴살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두부나 닭가슴살은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적지요.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간장 조금, 들기름 한 방울이면 곱창 못지않은 고소한 맛도 낼 수 있습니다. 그깟 곱창 한 번쯤 뭐 어때?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이면 10년 후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막는 건 약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지금 곁에 곱창이 있다면
그 기름진 한 점이 당신의 심장을 향해 달려가는 돌덩이는 아닌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음식,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콜레스테롤을 치솟게 하는 충격적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곱창 같은 기름진 건 잘 안 먹어요. 난 건강 생각해서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먹어요. 그러면서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잖아. 단백질 많고 노른자에 영양도 많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맞는 말입니다. 달걀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건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달걀 노른자는 함정입니다. 노른자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무려 186mg, 하루 권장량이 300mg이니까 달걀 2개만 먹어도 그날의 기준치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셈입니다. 73세의 김순자 할머니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손자가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챙겨줬어요. 할머니, 단백질 보충하셔야죠. 라는 말과 함께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매일 2알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3달 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310, LDL 나쁜 콜레스테롤 235, 중성지방 190, 달걀만 먹었는데 왜요? 하고 되묻는 할머니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른자가 문제입니다. 물론 달걀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노른자, 그리고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프라이로 지지면 거기엔 기름이 추가되고 그 기름이 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되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과 함께 혈관의 2중, 3중의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는 남기십시오. 흰자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습니다. 달걀 2개를 드신다면 노른자는 1개만, 나머지는 흰자만 사용하는 방식, 아니면 아예 두부나 콩나물,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원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메뉴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달걀 대신 두부를 으깨고 양파,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와 볶아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맛도 좋습니다. 처음엔 생소해도 2끼만 드셔보면 생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노란 노른자의 고소한 맛은 입에는 남지만 혈관엔 기름때로 남습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며라는 말, 그 말은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했던 젊은 날과는 달리 이제 우리 몸은 조절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먹은 한 알이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1년 뒤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다리를 떨리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그냥 한 끼가 아니라 미래의 내 삶을 갉아먹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관에 좋다고 믿기 쉬운 또 다른 음식, 견과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음식 또한 적당하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하루 한 줌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심지어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나는 매일 아몬드 10알씩 챙겨 먹어요. 혈관에 좋다면서요? 이렇게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간 경우도 적지 않지요. 왜일까요? 그분들께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몬드에 설탕 좀 묻어도 괜찮겠지 싶었어요. 입이 심심해서 마트에서 파는 믹스넛을 한 봉지 다 먹은 날도 있어요. 까먹지 않으려고 하루에 한 줌보다 조금 더 많이 챙겼지요. 결국은 좋다고 들은 정보만 믿고 내 몸엔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놓치신 거예요. 특히 시중에 파는 믹스넛 제품들은
소금, 설탕, 심지어 식물성 경화유가 섞인 것도 많습니다. 이런 기름과 당분이 함께 들어간 견과류는 혈관의 이롭기는커녕 도리어 혈관 벽에 쌓여 고지혈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지요.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견과류 섭취법은요, 딱 한 줌, 소금이나 설탕 없이 볶은 그대로의 견과류를 하루 중간 식사 사이 간식처럼 드시는 겁니다. 너무 공복에 먹거나 야식 대용으로 먹거나 밥 먹고 후식처럼 드시는 건 당연히 혈당과 지방 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다고 들은 음식을 무조건 따라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습관을 하나씩 바로잡는 게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조심하시는 분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엔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식단을 고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고기 안 먹어요. 대신 매일 채소, 과일, 두유, 귀리, 현미밥만 먹습니다. 자식들이 권해줘서 그렇게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식단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의 3배, LDL 콜레스테롤은 180이 넘고 공복 혈당도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만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기를 안 먹으셨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만 계속 태우게 되고 결국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 것이죠. 게다가 매일 귀리죽을 아침마다 드셨고 사과 1개, 바나나 1개, 두유 1팩, 현미밥은 꼭 2공기씩 드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결국 당과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었던 것입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죽처럼 먹으면 흡수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대부분은 설탕이나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조차 콩 함량이 적고 정제수와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지요. 또 하나, 과일도 그렇습니다. 사과와 바나나는 분명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1개씩 정기적으로 먹으면 당 섭취량이 생각보다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은 편이라 공복에 먹거나 단독으로 먹을 경우 혈당 스파이크급 상승 현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믿는 귀리, 두유, 과일, 현미밥,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비율로 또 잘못된 타이밍에 섭취되면 결국 혈관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겠다며 챙겨 먹는 식초 음료, 흑초 제품들, 비타민과 오메가3 보충제, 프로바이오틱스까지도 의외로 복용법을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흑초 음료는 흔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이유로 아침 식후나 저녁 식전에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제품엔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식초의 산 성분이 강의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비타민 B, 시구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덜 되고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오메가3나 코엔자임 크유텐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든 음식이든 효과만 듣고 먹는 것보다 내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고지혈증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시니어 환자들에게 처음엔 식단부터 점검합니다. 식사일지를 받아보면 10명 중 8분이
자신은 건강식이라고 믿으며 되레 혈관에 안 좋은 식사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좋아졌을까요? 건강은 단순히 좋다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와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하나씩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드시는 음식, 지금 믿고 있는 식사 습관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나는 병원 약은 안 먹어도 먹는 거 하나는 철저하게 조심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면 건강을 챙긴다는 그 습관이 오히려 몸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혹시라도 매일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딱 멈추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은 귀리죽 한 그릇에 바나나, 그리고 두유 한 팩. 이 조합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강식입니다. 귀리니까 혈관에 좋고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두유는 단백질 보충이 되니까 괜찮겠지 싶으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식단입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죽처럼 먹으면 소화가 너무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상승하고요.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아 단독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유는 대부분 설탕이나 포도당이 들어간 가당 두유인데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제수로 희석되어 단백질 함량이 낮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합은 몸이 좋아지는 식단이 아니라 간과 췌장을 과로하게 만드는 식단입니다. 둘째, 점심 저녁은 채소 위주로, 밥은 현미밥.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고기나 기름은 아예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끊고 채소만 먹는 순간 우리 몸은 필수 지방산과 단백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대사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몸은 탄수화물을 더 당기게 되고 결국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현미밥 역시 적당량일 땐 도움이 되지만 씹는 게 힘들다며 죽처럼 먹거나 2공기씩 먹게 되면 혈당은 또다시 급상승합니다. 결국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일수록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로 진단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자기 전에 견과류 한 줌, 흑초 한 잔, 비타민제 챙겨 먹기. 마지막으로 이 습관 실천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건강식품 광고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지방 함량이 많아서 밤에 먹을 경우 지방 대사가 안 된 채 몸에 쌓일 위험이 있습니다. 또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소화장애, 복부 팽만감, 속쓰림을 겪기도 합니다. 흑초는 식초 성분의 강한 산이 공복 위장에 자극을 줘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 성분이 섞인 제품일 경우 오히려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비타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B군, C군은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같은 지용성 영양제는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먹지 않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귀리죽 바나나 두유 조합 당장 멈추세요. 혈당 폭탄입니다. 고기 끊고 채소만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자기 전 견과류, 흑초, 영양제, 위장 망칩니다. 무조건 건강하다는 말에만 기대지 마세요.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나도 모르게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리는 조용한 병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건강한 식사는 양보다 균형, 정보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식습관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실천 가능한 식사 루틴을 짚어야겠지요. 피해야 할 것만 말해놓고 그래서 뭘 먹어야 하냐는 말 한마디 없으면 남는 건 불안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수십 명 어르신들께 권했고 확실한 변화를 봤던 식단 기준입니다. 첫째, 아침은 한 그릇 따뜻한 국물부터 시작하세요. 찬 것부터 먹는 아침은 속을 자극하고 위장관 운동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함을 유발하지요. 따라서 따뜻한 미역국, 다시마국, 들깨무국처럼 기름기 많지 않고 미네랄이 풍부한 국부터 한 숟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은 반 공기만 드시되 계란 프라이 하나 또는 삶은 계란, 두부 반모, 연어 통조림 조금 등 단백질을 반드시 곁들여야 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췌장이 부담을 덜 받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국부터 단백질은 꼭 함께 계란 반 공기 밥 최고의 혈당 밸런스. 둘째, 점심은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세요. 식사 습관을 보면 밥부터 퍼먹고 반찬은 곁들여 먹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혈당 조절에는 최악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먹으면 혈당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가 된장찌개, 쌈, 채소, 잡곡밥, 생선구이라고 하면 쌈채소에 생선을 싸서 먼저 두세 점 드시고 그 다음 국물과 밥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순서 바꿈만으로도 식후 졸림, 무기력감, 속쓰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밥부터 먹는 습관, 오늘 끊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셋째, 저녁은 가볍게 단백질 중심 간식으로 마무리하세요. 저녁을 거하게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습관, 생각보다 혈관엔 큰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밤 10시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저녁은 삶은 계란 1개, 두유무가당 1팩, 당근이나 오이 스틱 몇 조각 또는 그릭 요거트 소량. 이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잠자는 동안 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녁 꼭 먹어야 한다면 단백질 채소 소량만. 늦은 저녁은 노화 속도를 2배로 높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밥을 퍼 담기 전에 오늘은 순서부터 바꿔볼까? 국을 끓이기 전에 기름보다 단백질 먼저 넣을까? 견과류 봉지를 열기 전에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묻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은 여러분보다 먼저 변화를 느끼고 반응합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한 끼부터 바꾸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분명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지금 바꾼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그 질문에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꾼 한 끼가 내일의 혈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서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웃게 하고 다시 삶을 이어주게 됩니다. 한 번은요,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 양반, 나 이제 뭐든 먹고 살다가 갈란다. 다 필요 없더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 몇 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지요. 아,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리니까 살 것 같더라. 걸어 다니는 게 달라졌어. 그 말이 제겐 잊히질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때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납니다. 혈관은 정직합니다. 좋은 음식을 넣으면 맑아지고 나쁜 것을 계속 넣으면 막힙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천천히 해롭고 죽음은 갑자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야 그제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묻게 되지요. 그 전에 바꿔야 합니다. 그 전에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앉기 전 자신에게 딱 한 문장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은 내 몸을 맑게 할까, 흐리게 할까? 그 물음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 물음이 당신의 뇌세포를 지키는 첫 번째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손자도, 딸도, 아내도, 남편도 편안한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나 하나 잘 먹는 게 우리 가족의 안심이 됩니다. 한 끼를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바뀝니다.